지금은 우주시대 별박사로 통하는 이태영 박사 모시고 하늘의 이치와 우주의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우주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관장이신 이태영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요즘 많이 힘들지요? 뭐 더우니까요. 아니, 응원하느라고. 이 TV 올림픽 때문에 예. 하늘에만 스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스타가 많은데 이 올림픽 때는 또 유달리 또 스타가 많지 않습니까? 역시 하늘에 있는 별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네. 땅에 있는 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열심히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양궁 때문에 아주 그냥 소리 많이 지르러가지고 저도. 예. 근데 네. 오늘은 또 태권도에서 우리 이다빈 선수가 결승전에 가 있으니까. 저는 펜싱 때문에 아주 소리를 많이 질렀습니다. 그래요. 펜싱도 결승에 올라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자 단체 햇배. 예, 땅에서도 많은 별들이 빛나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우리 얘기 나눠보지요. 우주 여행을 다녀온 제프 베이조스와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우주 비행사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우주 비행사 이런 자격을 갖다 주는 곳이 이제 미국 연방 항공청이에요. 네. FAA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에서 기존의 규정을 이번에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 재벌들이 예. 과시용으로 너무 우주 갔다 오는데 이 사람들을 계속 우주 비행사로 인정을 할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다 보니까 예. 규정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우주 여행을 갔다 오더라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주 비행 중에 공공 안전을 위해서 필수 활동을 하거나 우주 인류의 우주 비행 안전에 기여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타고만 갔다 온 거잖아요. 예.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는 무인으로 해가지고 원격 조정되는 거였고 네. 리처드 브랜슨 회장 같은 경우에는 조종사 둘이 있었긴 하지만 실제로 관광을 하고 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이 우주 비행사로 자격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런 여론이 많아가지고 네. 지난 20일부터 새로운 규정을 발표해가지고 이 23일로 나온 바에 의하면 현재 우주에 갔다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 새로운 우주 비행사 후보는 없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튼 뭐 돈 내고 관광하는 것까지 좋은데 예. 이분들한테 공식적으로 우주 비행사 이런 직함은 안 주는 걸로 네. 이렇게 연방항공청에서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긴 뭐 계속해서 이제 이 우주선들을 타고 사람들이 올라갈 텐데 네네. 다 우주 비행사 자격증 줄 수 없는 거니까. 물론 자격증을 받았다고 해서 큰 혜택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주 관광하고 온 사람하고 네. 뭔가 인류 공용을 위해서 조종하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하고는 그건 차이가 나겠죠. 많이 다를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프 베이조스가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20억 달러를 내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게 네. 어떤 조건이에요? 2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2조가 넘는 돈이죠. 네. 이 나사에서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달 착륙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지구에서부터 달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달에 있는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거기에 도착한 다음에 착륙선을 내리는 거거든요. 예. 원래 계획은 이 착륙선을 갖다가 2군데 이상 업체에서 제작을 의뢰하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의회에서 예산을 줄이는 바람에 이 제프 베이조스가 있는 블루 오리진하고 그다음에 그 일론 머스크가 있는 스페이스X하고 한 3군데가 입찰에 들어왔는데 네. 28억 달러를 가지고 스페이스X에만 계약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예. 제프 베이조스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가 20억 달러를 내겠다.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낼 테니까 우리도 달 착륙선을 제작하는데 하나의 파트너로 인정을 해달라. 네. 그러니까 이미 제프 베이조스는 이제 CEO에서 물러났죠. 아마존 CEO에서 물러나고. 예. 그런데 이제 자기가 사재를 털어가지고 20억 달러 거의 달 착륙선을 갖다가 제작하는 비용을 대겠다고. 물론 나사 입장에서는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실제로 크게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달 착륙선 자체가 한 군데 가서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2군데 이상의 복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네. 요즘 의회가 예산을 많이 줄이는 바람에 못했기 때문에 근데 뭐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는 달 착륙선을 만약에 이 블루 오리진에서 하게 된다면 예. 대외적인 홍보라든가 우주 사업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20억 달러, 2조 한 3천억 정도 되는 돈을 자기 스스로 기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나사 입장에서는 뭐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앨런 머스크 쪽에 한 군데만 믿고 있기에는 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뭐 최종 결정은 나사가 할 것 같은데 일단 예산 부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라는 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11월에 발사될 예정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 망원경의 이름이 바뀔 것 같다고요? 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됐죠. 뭐 그러니까 계획해가지고 제작하기 시작한지 네. 거의 뭐 8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조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거대한 작업인데요. 예. 이 이름이 정해졌던 게 2002년도예요. 네. 이 제임스 웹이라는 분은 나사의 국장이었는데 예전에 아폴로 우주선 착륙시켰던 그 당시의 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허블 우주망원경 같은 허블은 이제 천문학자였잖아요. 예. 보통 이런 장비라든가 우주선의 이름은 천문학자나 또는 우주에 크게 공헌한 과학자 이름을 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네. 행정가 이름도 한번 넣자. 어허. 왜냐하면 행정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해가지고 아폴로 계획을 성공시켰던 제임스 웹의 이름을 망원경에 달아가지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렇게 붙였는데 네.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올 11월 달에 발사하기로 돼 있는데 네. 지금 여러 군데서 제임스 웹 국장 자체가 문제가 많다. 이 사람이 이 동성애자들을 많이 차별했고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 학대 그리고 또 나름대로 차별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주망원경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젠더 문제 때문에. 예, 글쎄요. 그러니까 예. 이분이 이제 1960년대 국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뭐 이제 이 동성애를 이유로 해가지고 뭐 해고시킨 사람도 있고 그 전에 이제 국무부의 국장을 했던 50년대에는 여러 가지 이 동성애 혐오하는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많이 제출하기도 했고 예. 그래서 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우리도 과거의 행적을 가지고 많이 문제 삼는 것도 있는데 이분이 이미 돌아가신 지는 꽤 됐거든요. 그런데 네. 어쨌든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이름이 조만간 바뀔지도 모르겠다. 이분이 이제 92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됐죠. 30년 가까이 됐죠. 네. 근데 이제 이름은 여러 가지 지금 예전에 뭐 이 나사 탐사에서도 울티마 툴레라고 해가지고 뉴 호라이즌스가 탐사하는 그 소행성 그 천체 이름을 울티마 툴레라고 정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말 자체가 옛날에 나치하고 좀 관련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이름을 아르코스라고 바꾼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름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평소에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국 나사가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에 탐사선을 보내기로 결정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로파라고 하는 위성은 목성에 있는 위성인데요. 네. 이 갈릴레이가 발견했던 4대 위성 중에 제일 크게 작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위성에는 바다가 있을 것이다. 표면이 얼어붙은 얼음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 아래에는 녹아 있는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을 거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는 분명히 생명체가 있을 거다. 그걸 탐사하려는 계획이 오래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는데 예.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문제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네. 23일 날 지난 23일 날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2024년에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라고 하는 로켓을 이용해 가지고 네. 발사를 하겠다. 그럼 발사하게 되면 여기서 날아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2030년경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의 6년 가까이 걸리죠. 굉장히 머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6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서 한 4년 정도 이 유로파를 한 50번 정도 근접 비행하면서 네. 앞으로 이제 최종적인 거는 가서 착륙해가지고 예. 거기에서 이제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바닷속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착륙할 장소를 한번 물색을 하고 그리고 정확히 이 그 바다 상태를 갖다가 들어가지 않고도 위에서 이제 레이더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조사를 좀 하겠다. 예. 그래서 이 생명체 탐사에 대한 또 다른 후보지. 유로파에 대한 탐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5조 원 정도의 돈을 들여가지고 목성의 위성 유로파를 탐사하는 유로파 클리퍼라는 탐사선을 2024년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라고 하는 로켓을 이용해서 발사하겠다라고 23일에 발표했습니다. 예, 2024년에 출발해서 2030년에 도착하면 가는 데만 한 6년 정도 걸리는데 여기서 목성까지의 거리가 이제 7억 킬로 이상 걸리는데요. 직선으로 가더라도 이것이 이제 돌아서 가고 뭐 이제 중간에 가다가 이제 화성에서 프라이바이라고 해서 한 바퀴 이제 화성의 중력을 가지고 좀 더 가속을 시켜요. 네. 그래서 이제 2번 정도 이제 화성 한번 들렸다가 다시 또 지구 쪽으로 와가지고 지구에서 또 가속을 하고 계속 속도를 높여가지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하여튼 6년 걸리는데. 네. 근데 이제 펠컨 헤비 로켓을 이용한다 그러셨어요. 네.
이게 뭐 어떤 로켓이에요? 우리가 보통 스페이스X에서 요새 로켓을 많이 쏘고 있잖아요. 예. 그 로켓이 펠컨 9이라는 로켓입니다. 펠컨 9라고 하는 예. 이 로켓을 3개를 갖다 합쳐가지고 추력을 3배 이상 늘린 거죠. 예. 그래서 2018년에 처음으로 발사 성공했던 건데, 그러니까 지구 궤도 이런 정도는 펠컨 9 로켓까지 충분한데 네. 좀 더 멀리 가려니까 펠컨 헤비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로켓을 3개를 합쳐가지고 더 큰 추력을 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로켓 중에 가장 큰 로켓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1,400톤이 넘는 그런 발사 중량이 돼요. 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게 누리호라고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것이 이제 200톤 정도 되거든요. 한 그것이 7배. 7배 정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누리호 같은 경우는 한 3톤 정도를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어요. 근데 펠컨 헤비 같은 경우에는 63톤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무게는 한 뭐 7배지만 실제로 네. 발사할 수 있는 탑재 중량은 거의 뭐 20배가 정도 되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펠컨 9보다도 훨씬 더 많이 실을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 더 예. 빨리 갈 수 있는 로켓이 되겠죠. 그래서 예.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가 만든 건데 네. 역시 또 이 펠컨 헤비 로켓을 갖다가 나사와 또 계약을 하면서 또 이 스페이스X의 주가가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목성도 목성이지만 토성의 위성에도 생명체가 가득한 바다가 있을지 모른다고요? 토성의 위성 중에 엔셀라두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크기로 봐서는 이제 뭐 토성에서 6번째 정도 되는 크기의 위성이거든요. 네. 뭐 지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름은 한 500km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어 있는 표면이 있고 거기에서 보니까 간헐천이라고 해서 물기둥이 계속 솟구치는 거예요. 아하. 물기둥이 한 200km 이상을 솟구치는데 네. 그 물기둥에 딸려 나왔던 여러 가지 수증기라든가 얼음 알갱이들 그리고 먼지 같은 것들이 이 토성의 고리를 또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물기둥을 자세히 또 관측을 해보니까 거기에 메탄가스와 수소 분자 그리고 다양한 유기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메탄가스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 그러니까 이게 생명체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일 수도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유기 물질이 포함됐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수소 분자가 있다는 것은 이 안에 녹아 있는 곳에 뭔가 뜨거운 물들이 계속 솟구쳐가지고 그것이 또 이제 이 돌들과 그러니까 이 암석들과 반응해가지고 수소 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이 엔셀라두스 지하에 얼어붙었던 표면 아래 따뜻한 물이 있을 거고 예. 그리고 유기 물질들을 계속 내놓는 그런 생명체가 있지 않겠는가. 그게 또 관심이 가거든요. 예. 근데 또 반대하는 것 중 사람들은 또 뭐 꼭 그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다.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거기에 유기 물질이 많은 네. 그런 위성이었을 거다. 그러면은 굳이 생명체가 없더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간에 토성의 위성에도 이 엔셀라두스에도 생명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 클리퍼라고 하는 탐사선을 보낸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엔셀라두스에도 아마 앞으로 10년 이내에 또 탐사선을 보낼 것 같다 이런 뉴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구 위에 과연 화성이냐, 목성의 위성이냐? 아니면 또 토성의 위성이냐 그것도 아니면 금성의 대기 위냐 네. 지구 위에 하다못해 미생물이라도 뭔가 생명체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상당히 많은 또 여파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토성의 위성에도 생명체 존재 가능한 곳이 있다 이런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자, 지금 뭐 실제로 우리가 탐사하는 곳은 화성이잖아요. 네네네. 드론 헬기가 벌써 10번째 비행에 성공했지요? 네, 제가 뭐 선생님하고 벌써 이 드론 헬기 인제니어티라는 거 4월 달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4월 19일 날 첫 번째 비행을 하면서 그때 한 3m 올라가 가지고 잠시 내려왔었죠. 예. 근데 한 5번 정도 비행을 목표로 했는데 너무 이 활동을 잘하니까 지금까지 지금 4월부터니까 5, 6, 7, 8 벌써 이 3달, 4달 가까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10번째 비행을 지난 24일 날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이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12m까지 이제 올라갔고 고도가 처음보다 한 4배 이상 올라갔죠. 비행 거리도 한 100m 가까이 움직이면서 한 3분 정도 비행을 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이 탐사 로버가 움직일 장소를 갖다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인제니어티 활동이 끝나고 탐사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퍼서비어런스 탐사 로버 자체가 계속 움직이면서 인제니어티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그러니까 아래로 지상에서
또 상공에서 네. 표적을 보면서 이제 탐사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탐사의 효율이 좋아지겠죠. 예. 아무튼 한 달 예정으로 했던 이 드론 헬기가 벌써 10번째 3달 이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 정말 이 과학이 대단한 것도 같고 이게 다 무인으로 원격 조정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지구에서부터 화성까지의 거리 지금은 2억 킬로가 넘거든요. 예. 하여튼 생명체의 흔적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생명체 흔적을 찾아도 또 걱정일 것 같아요, 정말. 아니 뭐 그건 나중에 걱정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러시아가 11년 만에 국제 우주 정거장에 새로운 실험실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는데, 네네. 근데 수명이 얼마나 남지 않았잖아요. 국제우주정거장이 이제 2024년을 이제 끝으로 해가지고 이제 퇴역한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미국이 더 이상 이제 운영비 되지 않겠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벌써 뭐 꽤 오랫동안 국제우주정거장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러시아가 자꾸 이렇게 11년 만에 새로운 실험실을 갖다가 이제 올린 이유가 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미국이 손을 떼게 된다면 예. 이것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아. 우주 호텔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발사가 며칠 전에 됐고요. 그래서 29일 날 한 일주일 정도 궤도를 돌다가 서서히 국제우주정거장에 접근해가지고 네. 도킹을 한 다음에 이제 옆에다가 붙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물론 앞으로 뭐 국제우주정거장 한 3년 정도가 목표로 남아 있지만 러시아인들이 쏜 실험실은 러시아인들이 거주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만큼 넓은 곳이 되는데 아무튼 국제우주정거장 앞으로 3년밖에 남지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새로운 실험실을 올린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네. 국제우주정거장에 대한 새로운 또 운영의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방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주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관장이신 이태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